놀설에 대해서 해군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자로의 외력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밟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외력이라는 게 뭐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잠수함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호의 밑바닥을 본 상태에서는 잠수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많은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역사인 거잖아요. 내일은 미스테리예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또는 이 사고에 대한 진실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 중에 여러 가지의 의혹들을 제기한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요. 내일에 대한 이 미스테리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하나씩 접근해 가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이 모여서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중에 잠수함 충돌설도 있을 테고 닷설도 있을 테고 기획침몰설도 있을 거고 누구나 다 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것. 그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 가지 노력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램프의 의혹에 덧붙여서 그동안의 모든 그 수사했던 내용하고 같이 붙여보면 만일에 세월호를 운항하는 가운데서 좌측에 있는 뒤쪽에는 램프 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탈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가지고 중심을 잃게 해서 15도 이상만 기울여질 수 있게 배를 기울였다고 하면 열려진 좌측 램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선박을 생각했을 때 선박은 아무리 뒤흔들어도 배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동안의 우리의 의심을 떠나서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형태다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복원력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물 들어와라 한 상태로 그렇게 배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고 하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유입이 되고 그 무게가 쏠려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전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느 정도의 그 국가가 조사한 기관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열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뒷문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배의 뒷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상태에선 배가 복원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흔든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진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뒷문을 열어놓고 운행을 하면서 일부러 배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가정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세월호의 한 가지의 문제로 침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프가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리 물이 대량으로 들어가서 침몰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램프가 문이 열려도 평형수가 정상적이면 절대 물이 들어올 수도 없고 침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침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더해서 침몰이 된 겁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한 말씀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야 되니까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절단해 가거나 없앤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확신이 드는 게 스테빌라이저 없앴고 닷 없앴고 램프 없앴는데 제가 신상철님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신 분 같은 게 그 당시 5월 달에 의혹 제기했던 게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뭔가 램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스테빌라이저 요거는 평형을 잡아주는 건데 여기를 손상시켰다. 양쪽 날개 같은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떤 이유에서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세월호 자체가 균형을 못 잡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그들이 하겠다는 것 중에 평형수 물 빼는 거, 평형수, 스테빌라이저, 램프, 닷 전부 다 세월호가 균형을 잃고 쓰러질 만한 것들만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이 사건의 원인이자 핵심인 거잖아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램프로 물이 들어오는 부분, 램프로 물이 들어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1.5m 정도의 문턱이 있는 셈이니까. 더 낮춰야 돼. 더 낮춰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화물 적재가 많이 된 상태에서 평형수를 많이 담아버리면 물이 밑으로 훨씬 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도 맞춰야 되고요. 근데 그래도 평평하게 가면 램프를 통해서 물 들어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계속 물이 들어오게끔 뭔가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거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닷이나 스테빌라이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급격한 선회와 방향타의 어떤 조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좌우로 롤링을 만들어내는 거죠. 좌로 한번 우로 한번 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좌우로 선회를 하다 보면 이 롤링이 세지면서 15도 이상 기울게 되고 기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후미로 해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신비진 말씀처럼
그 정도 갖고는 램프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게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팩트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증언도 있고 사람이 튕겨져 나갔고 소파도 튕겨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점, 강한 충격에 의해서 그 기점에 의해서 확실하게 확 한번 쏠렸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이 배가 화물을 많이 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6,000톤급인데 2,900 정도 중량이니까 많이 실지 않았다. 평소에도 실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램프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배를 제가 왜 자꾸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배를 제가 탔냐면 이것 때문에 탔어요. 배가요. 짐을 가득 실었을 때만 램프와 가깝게 화물이 있어요. 그런데 화물이 꽉 차지 않은 경우에는 안쪽부터 화물을 실습니다. 배 안쪽부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돌아 나가거든요. 배가 후진으로, 배가 들어갔을 때 후진으로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안에서 돌아서 밖으로 정문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울 때도 후진으로 세우지 않아요. 배 안에서는 앞으로서부터 세우면 맨 앞에가 나가면 돌아 나간단 말이에요. 배가. 그래서 앞에부터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램프에서부터 최종 화물의 거리가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의 한 40-50m가 화물이 없어요. 안쪽부터 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램프 쪽에 물이 들어오려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되냐면 평형수 뒤쪽에 물을 빼서 뒤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겁니다. 배를. 물을 넣어서 탱크에 물을 넣으면 뒤가 무거워지니까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15도에서 10도 정도가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화물이 고박 장치가 완고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테빌라이저를 해저 같은데 부딪힌단 말이죠. 탁 부딪히면 화물이 떨어지면서 램프를 쳐버리는 거죠. 그럼 램프가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꽝 소리 나면서 열리면서 거기에 흔적이 남게 되는 거잖아. 화물이 들이받거나. 그러니까 문 안쪽에 그렇죠. 찍힌 자국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바닥 깨져. 그런데 이때 이제 고박 장치를 제대로 안 했다면 화물이 일시에 뒤쪽으로 확 몰리게 되는 거죠. 요런 상태지. 그러니까 간접적 침몰 원인이 되는 거지. 램프가 직접적 침몰 원인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심상철님이 그 전화로 하신 이야기 중에는 이제 배에다가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막판에 올라타거나 그런 화물들에 대해서는 장부도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막 시간 쫓겨가지고 막 트럭이네 뭐네 이 차들이 엄청나게 태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상돼 있는 무게와 그래서 그 평형수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평형수는 화물이 많이 실릴수록 평형수를 빼고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서 더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화물이 적게 실리면 배 평형을 위해서 평형수를 더 많이 담아야 되는 그 그렇죠.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고의 고의적인 원인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잘못 계산돼서 그러니까 좋게만 바라보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신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스테빌라이저의 충돌 흔적 같은 거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닻을 끌고 가다가 뭔가가 걸려 넘어뜨려지기 전에 한 번쯤 강한 압력에 의해서 앵커가 튕겨져 올라와서 쿵 부딪혔을 가능성도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가 그게 튕겨져 나오면서 배를 땅 하고 치면 거기 그런 흔적도 남아있다 이렇게 의혹 제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 근데 너무 고무줄도 아닌데 너무 심한 비약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비판이 더 있고. 많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외력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그 쿵하고 부딪혔던 그것이 원인이 뭐냐가 나중에 램프가 열려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가 만약에 아까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거기에 뭐가 걸려갖고 거기 훼손이 됐다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잘라내야 될 중요한 증거였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든 게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침몰을 목적으로 한 침수로 인한 배의 어떤 그 전복을 목적으로 한 어떤 운행과 작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있었다는 증거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 꼭 외력이 아니라고 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물리적 증거를 활용하기에 앞서 거기에 종사했던 선원들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던 행위자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조사가 좀 이루어졌었다고 하면 이게 좀 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을 건데 이런 증거들을 들이밀고 다시 그 애들한테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기한이 넘어버렸고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도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쉽게 법정에다 걔들을 다 올린 거야. 사전에 우리가
증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꺼내놔도 돼. 이미 모든 법적 처리는 끝났는데 뭘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니까 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단순한 램프 문제만 보더라도. 아까 그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를 절단하거나 닷을 절단하거나 또는 스테빌라이저를 절단했는데 훼손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닷도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고, 그다음 램프도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 있고 언제 인양할지도 모르고, 이게 결국은 이 시점에 반드시 인양해야 될 이유였을 겁니다. 아까 홍준표 이하이의 얘기를 다시 도입해 보면, 만약에요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한다면 해수부는 적어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만큼이나 가해자입니다. 가해 부처입니다. 그러면 가해 부처가 이곳을 손대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서둘러 3년 동안 그렇게 늦장을 부리다가 서둘러 유실 우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그냥 막 인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들이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 뭔가 증거를 인멸할 것들을 모두 다 없애야 되는 이유가 절실했던 거죠. 이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만큼 사실이죠. 만약에 그들이, 제가 좀 흥분한지 모르겠지만, 미수습 유가족을 전면에 내세우고 미수습 유가족들하고만 대화하면서 이걸 인양했다면 유실 우려가 있는 재반 장치를 다 갖춘 다음에 인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을 위로했다면. 그런데 인양 과정에서 램프를 떼내거나 그다음에 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실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했다 하더라도 설치망이 너무 간격이 커서 유가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유실망을 설치했거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마치 세월호의 사고 때처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세월호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입니다. 첫 번째, 세월호의 왼쪽 램프는 사용하지 않는 문이라고 합니다. 사중장치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열릴 수가 없다고 하고요. 고의로 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제보가 도착했고요. 세월호는 처음에 선수와 선미의 모두 램프가 있었는데 앞에 것을 떼고 뒤에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선수와 선미의 그 램프가 있었는데 선수에 있는 것은 없애버린 거죠. 예, 떼어내버린 거죠. 그리고 세월호 램프하고 도선사문, 그 문은 수밀이 아니고 풍우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송 녹음하는 오늘 모 언론사에서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세월호 침몰 원인이 철판을 대여하는 곳에 천막을 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명백한 오보라고 합니다. 천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러나 설계도를 보면 그곳은 원래 개구부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개구부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열린 공간으로 계산하고 설계를 해놓은 곳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올 때에도 그곳은 개구부였다고 하고 처음부터 열린 공간으로 계산하고 설계를 했다는 뜻인데, 세월호를 증개축 허가를 내준 곳이 바로 한국선급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문제가 되는 벽이 있어야 될 곳에 천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천막을 친 이유가 원래는 거기가 뻥 뚫려 있는 건 맞고요. 거기는 이제 시데크인데, 시데크에 자동차를 실는데 파도 등 바다의 염분이 차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막을 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천막을 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월호 침몰과는 그 천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세월호 보건성 계산서를 살펴보면 침수각이 59도에서 60도 정도 나오는데요. 배가 60도 정도 기울어야 침수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데크로 물이 유입되는 시점과 양을 잘못 계산한 거다. 배를 증개축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안전성에 대해 국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세월호 사건 초기에 무리한 증개축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불법 증개축이 아니고 불법 증개축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호 선사에 무리한 뭔가를 몰아가기 위해서 불법이란 말을 못 쓰고 무리한 증개축이라는 썼다는 것이죠.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 증개축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시데크는 천막과 상관없이 설계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월호에 침수가 된 것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제보나 저의 느낌은 분명히 왼쪽 램프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홀설에 대해서 해군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자로의 외력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밟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외력이라는 게 뭐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잠수함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월호의 밑바닥을 본 상태에서는 잠수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많은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역사인 거잖아요. 내일은 미스테리예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또는 이 사고에 대한 진실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 중에 여러 가지의 의혹들을 제기한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요. 내일에 대한 이 미스테리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하나씩 접근해 가고자 하는 국민적 염원이 모여서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중에 잠수함 충돌설도 있을 테고 닷설도 있을 테고 기획침몰설도 있을 거고 누구나 다 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것. 그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매우 존경할 만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 가지 노력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램프의 의혹에 덧붙여서 그동안의 모든 그 수사했던 내용하고 같이 붙여보면 만일에 세월호를 운항하는 가운데서 좌측에 있는 뒤쪽에는 램프 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탈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가지고 중심을 잃게 해서 15도 이상만 기울여질 수 있게 배를 기울였다고 하면 열려진 좌측 램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선박을 생각했을 때 선박은 아무리 뒤흔들어도 배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동안의 우리의 의심을 떠나서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형태다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복원력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물 들어와라 한 상태로 그렇게 배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고 하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물이 유입이 되고 그 무게가 쏠려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전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느 정도의 그 국가가 조사한 기관들이 했던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열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뒷문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배의 뒷문이 열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상태에선 배가 복원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흔든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진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뒷문을 열어놓고 운행을 하면서 일부러 배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가정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세월호의 한 가지의 문제로 침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프가 문이 열렸다고 해서 물이 대량으로 들어가서 침몰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램프가 문이 열려도 평형수가 정상적이면 절대 물이 들어올 수도 없고 침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침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더해서 침몰이 된 겁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한 말씀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야 되니까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절단해 가거나 없앤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확신이 드는 게 스테빌라이저 없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급격한 선회와 방향타의 어떤 조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좌우로 롤링을 만들어내는 거죠. 좌로 한번 우로 한번 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좌우로 선회를 하다 보면 이 롤링이 세지면서 15도 이상 기울게 되고 기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후미로에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신비진 말씀처럼 그 정도 갖고는 램프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게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팩트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증언도 있고 사람이 튕겨져 나갔고 소파도 튕겨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점, 강한 충격에 의해서 그 기점에 의해서 확실하게 확 한번 쏠렸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이 배가 화물을 많이 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6,000톤급인데 2,900 정도 중량이니까 많이 실지 않았다. 평소에도 실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램프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배를 제가 왜 자꾸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배를 제가 탔냐면 이것 때문에 탔어요. 닷 없앴고 램프 없앴는데 제가 신상철님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신 분 같은 게 그 당시 5월달에 의혹 제기했던 게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뭔가 램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스테빌라이저 요거는 평형을 잡아주는 건데 여기를 손상시켰다. 양쪽 날개 같은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떤 이유에서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세월호 자체가 균형을 못 잡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그들이 하겠다는 것 중에 평형수 물 빼는 거, 평형수, 스테빌라이저, 램프 다 전부 다 세월호가 균형을 잃고 쓰러질 만한 것들만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이 사건의 원인이자 핵심인 거잖아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램프로 물이 들어오는 부분, 램프로 물이 들어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1.5m 정도의 문턱이 있는 더 셈이니까. 낮춰야 돼. 더 낮춰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화물 적재가 많이 된 상태에서 평형수를 많이 담아버리면 물이 밑으로 훨씬 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도 맞춰야 되고요. 근데 그래도 평평하게 가면 램프를 통해서 물 들어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계속 물이 들어오게끔 뭔가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거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한 닷이나 스테빌라이저라는 거.